자,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이제 인수분해가 있는 건데, 3, 4차 방정식, 즉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이제 풀이법이 인수정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 때 얘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요 알파의 값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알파 찾는 방법,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요거 이제 까먹으면 안 되고. 근데 보통 이제 1이랑 2 같은 거나 3은 거의 모든 수들의 약수니까 이제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1, 2, 3은 잘 넣어보잖아? 근데 만약에 3차나 4차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같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으로서 3차는 곱셈 공식을 응용하는 3차 방정식이 있고, 4차 방정식의 특이한 건 보기차 방정식하고 상반 방정식을 기억을 해야 돼. 뭐 3차 중에서 곱셈 공식 응용하는 건 이제 뭐가 있겠니? 약간 이런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3차 완전제곱식꼴. 그치? 그 다음에 보기차 방정식은 뭔지 알 거고, 이번 시험범이기도 했고, 이제 인수분해 방법이 2개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것이. 기억나니? x제곱으로 묶어서 하는 거, 그지? 우린 나누지 않기로 했지. 요게 다야.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너무 중요한 건데 별표만 좀 칠게. 어서 와. 능력 안 써가지고 1점 깎여가지고 0.2점 차이로. 그래. 근데 그 2등급이 이런 거 얘는 일단 1로 되죠. 그 다음 밑에 게 마이너스 1로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로 되게 생겼는데 보고 2개 바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x값이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런 애들이 x 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x, 얘는 마이너스 4 x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시연이 암산해봐. 요거 t로 치환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니까 26으로 인수분해되고, t자리에 아까 치환했던 거 다시 넣으면
x가 여기 한번 곱해지고 여기 한번 곱해져서 2차 방정식 2개. 그럼 여기서 중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하나. 됐지? 그래서 뭐 3, 4차 방정식은 기초 풀이는 이렇고, 이제 유형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제 뭐 방정식을 완성을 안 시켜놓고 뭐 근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념서. 자, 뭐 증명은 안 할 거야. 이거 뭐 여러 번 했던 거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언제 달리는지 주의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죠. 그지?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방정식 단어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세 근이 1, 2, 4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긴 한데, 보기엔 이게 다 전개돼 있을 거니까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3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면 좋죠. 얘는 이제 2차 함계수로 가지고 오고, 요거 1차 함계수로 가지고 가고, 곱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치고. 맞죠? 근데 근이 이렇게 정수일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뭐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또 두 근이라고 쓸게. 두 근이 1 플러스 2i랑 1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이, 그렇지. 이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켤레근 성질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서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x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오메가는 근이니까 넣어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오메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너 뭐하니? 오메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론해보기 위해서 1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겠다. 그래서 저기에 오메가를 넣은 식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일 테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밝혀지는 거고, 마지막 3번 기억나세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오메가를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1 빼기 4 해가지고 3i가 돼. 뭐 풀마지만 한 근만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을 외워라 말고 제곱하거나 역수하면 성질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 3차 방정식이 조금 변형이 돼도 3번 성질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 제곱하거나 뒤집으면 뭐라고? 성질이 생긴다고. 자, 제곱해보자.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써도 되지. 마이너스 2가 4랑 나눠져서 또 마이너스 2루트 3이 4랑 나눠져서 뭐가 됐니? 제곱했더니 켤레가 됐지. 제곱하면 켤레야. 알겠어? 제곱했더니 켤레가 됐잖아. 그 다음에 뒤집어 볼게. 이제 복소수 단원 배우셨으니까 유리와도 암산으로 켤레 올리고, 그 다음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1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4. 뒤집었는데도 켤레가 됐네. 뒤집어도 켤레가 돼. 이렇게. 근데 이 3번은 거의 안 쓰죠. 2번이랑 1번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오메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기 전에 노트에다가 여기 노트라고 써있잖아. 여기 노트라고 써있잖아. 여기다가 이거 한번 써봐.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의 x 3승은 1. 한 헉은 오메가의 성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방금 제가 한 방법대로 1, 2, 3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틀려도 되는데 요거 깔끔하게 적고 싶으시면은 노트에다가 푸시고요. 정리만 개념서에다 해놓으면 깔끔하겠지? 자, 맞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오메가 한번 넣을 수 있는 거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요 2차 방정식에 그는 거니까 넣을 수 있는 거고,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도 1. 그리고 아까 직접 오메가를 찾아서 제가 제곱해드리고 뒤집어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반대로 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 볼 수 있고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제곱만 한번 해보자.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거 아니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내 기억에 켤레랑 부호가 반대였던 것 같은데 보세요. 1 플러스 2 루트 3i에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4랑 약분돼서 그 다음에 2 루트 3이 4랑 약분돼서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켤레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제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제곱하면 켤레랑 부호가 반대인 식이 만들어져. 뭐 가끔 쓴다 이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다르지. 여기 3번 내가 안 적어놨네. 3번에선 제곱이 켤레였고 뒤집어도 켤레였잖아. 그러니까 약간 다르지 약간. 됐어? 이 실전에서 어떨 수도 있다? 이런 게 마이너스 8이나 8로 나올 수도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연아 들었니? 자, 이제 넘기시면 연립방정식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연립 2차가 되는 거지.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가이드라인은 4개야. 첫 번째, 1차, 2차가 연립된 경우. 그 다음에 2차, 2차가 연립된 경우 2개.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대칭형 연립 방정식. 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1차, 2차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2차 연립은 인수분해되는 식이 있는 경우랑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는 경우. 인수분해되는 식이 있는 경우는 1번이랑 똑같이 풀면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행동 패턴이 정형화가 되고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내신이 빨리빨리 안 풀리는 분들은 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는 경우는 이런 1차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1차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1차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알겠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며? 그러면 이 식을 잘 조합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만드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소거가 뭐야? 없애는 거야. 2차항을 소거하라는 건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맞춰서 빼란 얘기야.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가간법을 잘 안 하지. 고1 때부터는. 근데 얘는 이제 가간법을 한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자, 1차식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대입.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입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물론 자기가 센스 있게 이거 대입법을 하기 전에 윗식이랑 아랫식을 한 번 더 하거나 뺐을 때 좀 더 예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다 하시면은 창의적으로 푸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을 인수분해하여 라는 문장이 있지, 그지? 그리고 얘들아, 사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나와요.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다 있다. 교재가 요약교재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 근데 뭐라고 써놨어?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야 된다 그랬지. 여기 다 있어요. 2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 근데 여기서 2차항 소거에만 별표 하나만 칠까? 아니, 상수항 소거.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됐어?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예제를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프를 펴시면 돼. 자, 몇 쪽이냐면요. 여기다 번호 써줄게. 지금 바로 해. 일단 요거 2개 해보세요. 돼 있어? 거기 왜 풀었어? 자, 첫 번째 1056번은 이제 1차, 2차야. 먼저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3으로 정리해서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바꿔서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럼 x제곱 x제곱이 2x제곱이고 6x에 9가 나오지. 근데 5가 넘어와서 4라고 쓸게. 그럼 인수분해가 쉽게 된단 말이죠. 2로 나눈 거야.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럼 그때 각각 y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연립방정식의 그는 항상 x, y 값이 페어로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지. 그러면 1차 관계식이 2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번 하는 거야. 뭐를? 대입법을.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결국 이런 1차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대입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인수분해되는 식이 없어. 여기 봐. 인수분해되는 식이 만약에 없어. 이런 관계식을 못 찾지. 그러니까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되는 식을 만들거나 이 2차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되는 식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1차 관계식이나. 근데 이제 그 예제는 없어요. 스텝 2, 3를 가야 있습니다. 내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랬지. 자, x에 4y를 대입해주면은 16y제곱에 32y제곱에 y제곱해서 33y제곱이 되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때마다 각각 x값을 1차식으로 찾아주시면 돼. y값을 넣어서. 자, x는 y니까 y에 x를 넣어주시면은 3x제곱이 되죠. 그럼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돼요. 이제 각각의 y값을 찾아주시면 돼. x랑 y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왜 뭐 틀렸니? 아, 마이너스 y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안 어렵지? 근데 이제 여기서 대칭형 연립방 정식이라는 게 있어. 이거 하고 숙제 받고 가는 거야. 짧지? 근데 얘들아, 복습은 꼭 해야 돼. 왜냐면 오늘 배운 양이 니네가 2번째, 3번째니까 내가 짧게 한 거지만 학교에서는 몇 주 나가는 양을 한 번에 한 거잖아, 지금. 자, 대칭형 연립방 정식. 근데 뭘 대칭형 연립방 정식이라고 불렀는지는 기억나니? 뭐야? 아니야. x와 y를 바꾸어도 식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런 애들을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해. 근데 이제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 풀이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과 곱으로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 식보다 좀 더 쉬워진다 라는 의미거든. 합을 u, 곱을 v로 치환해서 연립방정식을 변형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안 해도 풀리는 애들도 많아. 이렇게 안 해도 풀리는 애들도 많아. 자, 필기해 줄게. 자, 여기 네모 치시고 별표 치고요. 마지막에 여기도 별표. 근데 이제 내 목표는 3번은 암산하는 거야. 3번은 암산하는 걸 목표로 할 거야. 해볼게. 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1064번입니다. 해봐요. 자, 봐. 대칭형 연립방정식을 배우긴 했는데 이게 사실 결국 얘도 1차, 2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식을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면 이게 지금 배웠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기존 방법대로 문제가 풀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5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13? 뭐 구하는 거냐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 구하는 거네. 그럼 봐봐 얘들아,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봐. 만약 x가 2 플러스 루트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일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x가 2 플러스 루트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루트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11i가 나온단 말이야. 저기 조용 좀 해줘. 여기 2 플러스 루트 11i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y도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더하면 이제 답인데, 얘가 지금 켤레인 거 보니까 더하거나 곱하기가 쉽겠지. 더하면 4고 곱하면은 15죠. 맞나? 4 플러스 15. 그러면 문제에서 제곱의 합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 해서 답은 일단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지? 계산 어디가 틀렸지? 잘 푼 것 같은데 계산이 뭐 틀렸지? 아, 여기가 요거 계산 잘못했구나. 3i죠, 3i.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4고 곱하면 13이니까 16 마이너스 26 해가지고 답이 4번이 나오겠네, 그지? 근데 이제 개념서에서 추천해주는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 걔네가 편한가 안 편한가 니네가 직접 보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봐야 서술형 풀이에서 풀이 하나가 막혔을 때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란 얘기야. 뭔가 얘네들을 합곱으로 바꿔 쓰란 얘기야. 위에 건 바꿀 거 없잖아. 그치? 아래 것도 좀 센스 있는 애들은 바로 할 수 있어. 이거 합제곱이랑 똑같니? 다르지. 합제곱은 원래 전개하면 플러스 2xy 있지. 그럼 여기서 뒤에 하나 이렇게 빼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UV로 치환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U가 지금 4니까 여기 16 들어가면 얘가 13. 이해돼? 그러면 다시 바꾸면 더해서 4 곱해서 1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랑 Y는 두 근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예요. 시연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서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니들이 XY를 암산하는 거야. 기억나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켤레일 게 뻔하니까 이 두 근의 합을 평균 내서 유리수 부분으로 삼아.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리고 곱하면은 항상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3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 알겠어? 여기 곱해가지고 13 나오려면은 여기에 16 들어가야 되지. 이씨 뭐야? 아니 뭐가 자꾸 막히냐? 아까 제곱했을 때 그러네. 이거 그러면 네모 제곱이 마이너스 9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3i다. 이렇게. 됐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암산했으면 좋겠고, 뭐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얘들아, 지금 풀어본 결과 솔루션 2가 꼭 필요하니? 필요하진 않지?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지? 근데 왜 솔루션 2를 문제에서 강조해 놓을까? 이거 운이 좋은 편이야. 하나가 1차였잖아. 1065번 봐봐.
그렇게만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 2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숙제. 시험 숙제 해온다 그랬다. 아니 적어줄게. 941부터 목요일. 너는 토요일이네? 그럼 시연아 너 내가 따로 카톡으로 알려줄게. 아니다, 일단 적어는 줄게. 왜냐면 이거 영상 볼 예제랑 지우가 있으니까. 까지 하고 유형 12부터 유형 28까지는 대표 문제. 너는 그 밑에 거 하나씩 풀어보면 되지. 대표 문제 뭔지 알지? 유형별로 맨 위에 달려있는 거. 풀려 있으면 한 번씩 더 풀면서 복습만 해오면 되고, 안 풀려 있으면 풀어오시고. 오케이, 끝.